안녕하세요. K510이 진행하는 생로병사 몸과 마음 치유학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구독자 여러분 편안히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인데 아마 많은 분들은 피서지에 가서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치유농업 그리고 치유농업사 자격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치유농업 자격과정에 대해서 소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은 지난 9회차부터 치유농업사 2급 자격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총 7개 과목인데 이 표준 교재에 대한 목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이 과목은 교육시간이 총 24시간으로 이론 12시간, 실습 12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요구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 목적, 그리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어떤 그 자원 분석이나 대상자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그 과제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치유농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치유농업사가 되었던 치유농장주가 되었던 치유농업인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5개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잘 하고 절차대로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즉, 가능성 판단으로부터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까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능성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게 유무형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농산물, 또 동물, 식물, 여러 가지 또 인적 자원들, 이런 그 자원들을 가지고 치유농업 정책에서 추구하는 이 부분을 구현할 때 과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치유농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적절한 부분들, 그래서 그 적절함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대상자, 또 어떤 대상자가 있는지, 시장이 형성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또 고객을 특정해서 또 자원을 한정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판단과 계획을 가지고 계획 수립 준비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는 농장 보유 자원과 대상자 분석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프로그램 초안 작성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개요 작성 단계까지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초안 작성은 먼저 프로그램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명을 작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최근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하는 것 중에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뭐 이게 이제 제목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제목을 멋있게 대상자에 맞게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안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거를 체계적이고 구조화하는 이제 형식인데, 여기에는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초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 단계에는 방문자,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친밀감을 가지고 내 농장에 또 프로그램 하는 장소에 잘 접목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등의 부분들을 도입 단계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하는 이 치유적인 기능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접근 방법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개 단계에 한다면은, 일종의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마무리 단계 때 또 마무리가 매우 중요한, 그래서 계획했던 부분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 단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찾아오는 고객에게, 그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대상자들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이 초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분석하고 조정을 해보는 이런 과정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계 절차상으로 5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검토를 거쳐 가지고 치유 문제와 관련된 체험을 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피는 과정인데요. 어쨌든 고객이 또 이 방문자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분석도 돼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주 문제, 해결하고 싶은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입 또 전개, 정리 단계로 이거를 보충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다 이제 예방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될 텐데, 이제 그들에게는 좀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거죠. 우리가 심리적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 감성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피라라고 하는 이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초안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틀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6단계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죠. 이 기본 계획을 놓고 구조화된 이 플랜을 놓고 내가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그게 농장주가 되든 아니면 치유농업사가 되든 또 이 관리자로서 할 때 진행자가 해야 될 말, 또 행동, 또 고객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 또 아니면은 이 고객들이 줄 수 있는 피드백, 뭐 이 컴플레인이나 또 기상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대책 문제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순히 말하는, 또 행동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고객들이 활동하는 동선에 대해서 시간 또 장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런 요인들을 반영을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좀 정리가 또 되면은 다음 단계는 대상자 특징과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거나 또 강의를 할 때 교육자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욕구에 맞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객, 대상자의 특징과 수준을 잘 파악을 해서 시나리오를 보완을 하고, 시나리오가 잘 된 것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작성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제 하는 말씀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유아나 어떤 지적 장애인이다 이런 대상자 같으면은 보다 쉽게 유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표현으로 이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 정도가 있는 이 성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장과 농업과 관련된 또 경험이 있는 사람, 이 대상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해야 되고, 이거는 좀 더 깊이 있는 고객들에 대한 분석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완성을 하는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이제 이 프로그램 시나리오까지 딱 세팅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치고 나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개요에는 뭐 내가 이제 진행하는, 또 농장에서 진행하는 대표 자원이 뭐다, 그리고 수행하는 대표적인 또 주요 활동은 뭐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게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치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프로그램 작성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양한 대상별로, 생애 주기별로, 또 대상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이런 형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접함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슬라이드의 첫째 슬라이드는 제가 2018년도에 세종시에서 생애주기 맞춤형 가정농장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했던 사례입니다. 자, 이는 우리 세종시 기술센터와 또 국립원예과학원, 그리고 건국대, 또 세종의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다 협력해서 고객도 모집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은 5세에서 7세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정과 또 이들을 양육하는 주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아들이 가질 수 있는 사고와 그 다음에 언어와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그림의 사진은 여기 이제 복장을 갖추고 있는, 유니폼을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감자나 이런 채소류를 채취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 효과가 있었던 것은 씨앗을 가지고 새싹을 틔우고 텃밭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주면서 이 생명과 교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이것도 이제 이거는 2019년도에 마찬가지로 농진청하고 같이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을 할 때 제가 설계하고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세종시민 4050 세대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8회기를 하는 동안 이 주제를 다 달리해 가지고 이때는 이제 5회기 차에 텃밭은 나의 치유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텃밭을 조성하고 디자인하고 조성하고 거기에 거름도 뿌리고 토양을 관리하고 또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식재하는, 여기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2019년 7월 25일 날 이 무더운 때에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정말 더운 줄 모르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땀을 흘리고 또 땀의 가치를 알고 흙의 가치를 아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4050 세대는 갱년기에 두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남성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는 이 치매 노인들이 이 숙식을 하면서 케어를 받는 요양보호 시설에서 한 치매 노인 이 원예 치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복지 이 기관에서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치매 노인들은 또 그 노인들이 갖는 메커니즘, 또 심리적인 상태, 스트레스, 우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원예 작물로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어요. 그 중에 또 특이하게 좀 반응이 있었던 부분들은 고무신을 가지고 이 어르신들은 옛날에 고무신을 신고 생활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미니 고무신을 가지고 하얀색, 노란색, 검정색 고무신을 가지고 다육이를 식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니 놀라운 반응 중에 하나가 입사한 지 이 수일이 지나도 누구와 얘기를 하지 않던 어느 할머니가 고무신을 보고 어릴 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말을 건네고 대화가 되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 자 다음 슬라이드는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농장에서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방과후 수업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체험 수업도 아니고 초등학교 3, 4학년 전교생이 전가 수업을 농장에 와서 마을 공동체에서 수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학기, 가을학기로 각각 6번씩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미술 공부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사회 공부도 하고 텃밭에서 이 텃밭을 디자인하면서 식물을 심고 또 채소를 심으면서 그 기능을 알고 또 식물의 이름도 알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했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특별히 당장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 이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많이 안 하고 밥을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는 학교 식당에 밥이 부족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고 일단 학생들도 즐겁게 학습하면서 했지만은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자료는 제가 이제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또 마을 이장도 맡고 이런 역할을 이제 농촌 재생가로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는 환경이 또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독거노인도 많고 또 이 치유와 또 케어 차원에서는 열악한데 그래서 농촌 마을 세계 불악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다 떠나고 이제 노년에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피부자라 그러는데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인생의 허구함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노인의 심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들 덕분에 우리 후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자각을 시켜주고 또 검사 도구를 통해서 스트레스, 우울 이런 건강 상태를 진단을 해서 이때는 뭐 반려식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요가라든지 또 이 스킨케어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차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진행했을 때 아주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치유 효과성도 검증이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양한 대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관계적인 현상 위치를 잘 알고 진단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7월 마지막이고 새로운 이제 내일이면 8월 맞이하는데 이제 곧 입추도 다가오죠. 여러분들 무더위 잘 이기시고 보다 건강한 8월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2급 치유농업사 2급 자기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최신의 정보로 가장 유익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